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인데요. 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 부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최근 엔터주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뭐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일단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이나 또 해외 투어들이 네. 본격화 좀 되고 있고 앨범도 좀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터주도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하이브도 있고 이제 SM도 있는데 그중 이제 SM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결국 이제 카카오 쪽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소속 그 아티스트 에스파가 이제 앨범 판매가 본격화 좀 되고 있고요. 또 NCT 드림들이 지금 또 월드 투어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과 어떤 전망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시됐던 SM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가격대를 아직 살짝 오늘 올라오다가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 때문에 좀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주고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주 섹터의 하반기에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이런 엔터주들,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9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10만 원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목표 12만 원 이상대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는 뭐 이미 오늘 11만 2,500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뭐 추가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시된 거는 12만 원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이미 한 2, 3개월 이내에 충분히 한 13, 14만 원까지도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어떤 제시된 목표가를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보유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엔터주 SM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음반 공연 시장 활기 찾으면서 전반의 흐름이 존재 좋은데요. 하반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고 경영권 분쟁 이슈 이후에 주가 오른 만큼 주가 돌아왔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선까지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4월 27일 매수했던 방산주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장중 5% 상승, 또 2%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현대로템은 또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방산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동차 열차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지만 K2 전차를 만드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국내 방산 업체들이 뭐 폴란드 수주나 동유럽 쪽에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이제 루마니아 쪽이죠. 이미 뭐 폴란드 쪽은 1차 계약이 완료가 됐고 2차 계약이 지금 최근에 좀 난항을 겪었었지만 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실적화된다면 현대로템의 어떤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뭐 한국산 전차나 자주포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뭐 의회 승인 신청 소식들이 이미 들리는 상황이 나온 것처럼 뭐 루마니아 쪽도 이런 그 K2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고 루마니아 쪽까지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쪽,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관계 돈독화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이루어진다면 나토 쪽의 어떤 동유럽 쪽의 어떤 한국산 무기 구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줬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중순부터 한번 힘을 좀 강하게 냈던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부각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살짝 눌림을 주고 조정을 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상승을 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시했던 39,000원까지의 어떤 보유하는 전략은 아직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현대로통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혹시라도 다시금 요 가격대 뭐 33,000원에 32,000원대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거를 지금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몰랐던 분들 혹은 방산주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가격대까지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 다시금 요 37,000원 전고점대인 37,000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체크하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루마니아 수주 구체화된다면 실적 향상과 함께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주가도 완만한 우상향 보이고 있습니다. 39,000원 선까지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0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화재 발생 때문에 주가 조정받고 이후에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 라인은 11,000원 제시해드렸고 이 지지 라인은 지켜냈습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주식 설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정말로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네. 손절가를 좀 이탈한 첫 종목이 됐는데 어쨌든 뭐 화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재 같은 경우 매출액 비중 한 10% 정도 차지하는 손실 규모가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밀양 네. 이 공장이 또 옆에다가 새롭게 증축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조금 회복되기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돌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단기적인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뭐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부분. 따라서 이제 악재와 좀 주가 단기가 많이 빠졌다는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상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선박 수주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이 LNG선의 어떤 본행제나 이런 매출 수주 실적들은 상당히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어떤 수급적인 악순환만 좀 해결이 된다면 지난번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도 좀 조정을 좀 주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조선주들도 상당히 하락을 보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급한 자금이나 물량이 아니라면 일단은 손실이라 하더라도 좀 지켜보자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예기치 못한 화재 소식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출 영향은 미비하다 말해주셨고요. 주가 회복까지는 비교적 긴 관점으로 보자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률 9%에서 53% 달성한 종목이고요. 어제 28% 급등, 또 오늘도 장중에 5% 상승을 보였습니다. 55,000원 기술선 제시해드렸는데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원래 기다렸던 재료가 좀 늦게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흐름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 재료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뭐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도 있지만 과거에 그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임상 실험에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아닌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탈모 치료 화장품 코르메르나를 이제 그 출시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부각들이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이제 4월 달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사이트 구축이나 판매 활동 개시는 4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거는 이제 5월 달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가뿐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바이오니아 주가 흐름들이 사실은 이 재료나 이 이슈가 처음 나왔던 건 아니었고요. 이미 2월 달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2, 3개월의 어떤 조정 시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일단 7, 8만 원대 일단 올라선 상황입니다. 일단 방송에서 제시했던 거는 이제 5만 5천 원이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격은 한 7, 8만 원대 1차적으로. 네. 근데 일단 7만 4천 원대, 7만 5천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1차적인 염두했던 가격대는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염두했던 가격대로 올라왔고 매수가 대비해서 50% 이상의 어떤 수익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물량들은 이익을 좀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면서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봉상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그 바이오니아가 2021년도에 한창 크게 이슈 부각이 될 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대박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때 가격 고점 라인이 이제 9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바이오니아의 코르메르나가의 어떤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자면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과거 고점이었던 9만 원대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좀 이익 실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단 가격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한 6만 5천 원대 입절가 잡으시고 요 가격대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고점을 기록했던 가격대를 터치하든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부분적인 이익 실현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탈가가 6만 9천 원 맞을까요? 아까 예, 말씀해 주신. 일단 입점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목표 수익률 완전 달성을 했습니다. 일정 분량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치료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6만 5천 원 선 이탈되지 않는다며 9만 원까지도 길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 아까 썰전에서 다룬 주제 종목인데요. 금화수 3거래일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장중 상승, 또 3% 가까이 오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그럼 방한 소식 때문에 오른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랐다가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좀 몇 건을 좀 수주를 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 기대감들 이런 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쉽게 뭐 밀릴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사우디의 국토물류 장관이 국내 내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추가적인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네옴더 라인을 이미 그 PM 관련된 영역을 이미 수주를 했고요. 과거에 아랍에미레이트의 LNG 플랜트의 PM 쪽을 수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해양도시죠, 섬 속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공이 아니고 PM 쪽, 프로젝트 감리 쪽이다 보니까 일반 국내 건설사보다는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5월 달 즈음에
물론 이제 방한 일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또 MOU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요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지난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수주 소식들이 나오면서 작년 8월 달에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45,000원까지 사실 약간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200% 이상 상승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얼추 시간 4, 5개월 정도의 조정이 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을 충분히 좀 소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게 이제 4만 원대를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들. 그럼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4만 원대가 문제가 아니고 요 4만 5천 원대 그리고 이제 4만 7, 8천 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요게 이제 가장 기술적인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요 4만 2, 3천 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 3만 7천 원대는 이미 좀 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뭐 이익을 좀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숨고리하고 다시 움직이는 구간 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떤 정리나 이익 실현보다는 다시금 이제 4만 2천 원, 4만 3천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요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과거 네옴 더 라인 수주 이력과 함께 이 PM 감리 부분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 높게 봐주셨습니다. 현재 차익 실현 물량 소화 후에 4만 2천 원, 3천 원대 올라서는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으로 보유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보로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초고가 수익률 85% 달성한 종목, 오늘도 5% 넘게 오름에 마감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추가적인 여력이 좀 더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수출 계약도 중요한데요. 이제 마일리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임상 단계별로 대금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로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한 2, 3년 동안에 거의 하나로 치면은 대략 한 2조 원대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요. 이게 단계별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동안 이제 R&D 투자로 많은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도 소위 얘기해서 로얄티 수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익률이 순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 이런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거는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비도세포 폐암 치료제를 네. 미국 업체에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릭 파슈티컬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전망들이 밝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보로노이도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볼 때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 이제 2, 3월 달에 조금 조용했었죠. 2, 3월 달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왔는데 최근 이제 4월 20일 날 기업 설명회도 개최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들이 금년도에 한두 건 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5만 9천 원 선, 뭐 6만 원대를 좀 거의 근접을 했는데 네. 6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조금 더 추가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 중에 말 그대로 기술 수출 알짜배기 회사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보자면 6만 원 중반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이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보유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3, 4개월 동안에 거의 한 100%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신규 매수 또 추격 매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뭐 비중을 줄이면서 남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잔량으로 6만 원대 중후반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바이오 종목 중 원천 기술 수출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 자동차 부품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 지난 AS 전망 주시면서 17,000원까지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번 주 주가는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지금 악재와 호재가 지금 다 나오면서 네. 어떤 실적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고 좀 횡보하는 흐름에 좀 안타까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실적 개선 또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현이와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의 매출 점유율이 거의 한 90%를 넘어선다는 점 따라서 현대차 기아의 어떤 판매 증가, 생산량 증가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공장 증설들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상당히 좋지만 최근에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죠. 미국의 이제 IRA 쪽에 국산 어떤 현대 기아차 전기차 쪽에 보조금 지급 제외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악재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한 4, 5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 상당히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권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도 하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좀 강하지 못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직관적으로 이동평균선 얘기를 할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호재와 악재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횡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횡보 흐름이 이어진다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을 좀 챙기시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혹시 이제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 밑에서 다시금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현이와 보유는 하되 횡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 악재 모두 반영돼 있기에 횡보 예상해 주시면서 단기로는 이익 실현 제시해 드렸고요. 20일선 이탈 시 추가 매수 전략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12일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호주 수주 무기한 연기로 인해 주가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추여간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 마감됐는데요.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의 네. 어떤 또 탄생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 이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마무리하면서 어떤 방산 기업으로서 소위 얘기해서 미사일이나 또 일부 자주포,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두루 확보된 이제 그런 종합 방산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보자면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또 수주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지연이 되면서 사실 뭐 지연이 된다는 거는 사업의 축소 내지 또 언제 또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동유럽 쪽에 그 우리나라 K9 자주포 등 추가 수주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전망들이나 또 혹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지금 약세장, 그래서 경기가 조금 불안정할 때 방산 기업들의 어떤 수주나 또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 전망들이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연초 지금 7만 원대에서 완만하게 지금 12만 원을 찍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준다고 해서 뭐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닌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약세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되 10만 원 선에서의 어떤 조정들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해외 수출들의 어떤 모멘텀은 여전히 있고 하반기 때의 동유럽 쪽 또 자주포 수출 계약들의 또 진행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또 가시화가 된다면 다시금 또 11만 5천 원, 11만 원대 정고점대에 또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보유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